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저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쭉 들어보시고 내 생각과 일치한다, 괜찮다 싶은 정보는 가져가시고 에이씨 이건 아니지 라고 싶은 건 좀 걸러내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저의 생각으로 결정한 최종 픽이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송, 어떤 사이트, 모든 축구 분석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최종 픽을 받아도 정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최종 픽 영상을 모든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공개를 하고 다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뭐 한두 경기라도 제 최종 픽에서 가져가셔서 도움이 되신다면 좋은 거니까요. 물론 뭐 저도 언젠가 운때가 좀 맞는다면 1등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축구 승무패라는 게 운이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죠? 알비백 아닙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대구 대 제주. 대구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경기 동안 3득점에 7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3득점이 공격수가 아닌 주 포지션이 센터백인 김진혁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기본적으로 에드가 선수나 박기동 같은 선수 이런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를 최전방으로 활용을 하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경기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수비에서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세징야는 세징야대로 공격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답답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 정승원 선수는 구단과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팀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제가 지금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골키퍼 최영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골킥을 하면 도대체 어디다 차는지 자꾸 아웃라인으로 차버려서 공격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광주전에서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키핑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대팀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포항을 잡아냈습니다. 주중에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추천드릴 때 제주 언더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남길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이 수비에 안정감을 둔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리그 3경기 동안 1실점밖에 없는 안정감 있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넣은 골도 2골밖에 되지가 않는데 한 골은 안현범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넣었다고 봐도 무방한 골이고 한 골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정훈 선수가 에라 모르겠다 때리자 해서 때려버린 중거리가 제대로 맞으면서 들어간 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넣은 골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남길 감독님이 2013년 광주 감독 대행을 시작으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감독 통산 100승을 기록하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막전에서 퇴장을 당했었던 진성욱 선수가 대구를 상대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주의 승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9회차 1번 경기 제주 대 전북 경기였죠. 제주의 무 혹은 패인데 저는 투폴은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단통 패 갔다가 제주 무승부가 뜨면서 토요일 오후부터 기분을 개 잡쳐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주말 편안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에 대구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광주 대 전북. 지난 경기에서 대구를 개박살낸 광주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펠리페 선수까지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전력이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스포츠 메이커 중에 하나인 엄브로, 그쵸? 엄브로 스포츠 메이커가 아닌 스포츠 메이커인 엄브로가 아닌 엄원상, 엄지성으로 이루어진 엄브로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불안하게 하면서 꾸역꾸역 매 시즌 우승을 하고 있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죠.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광주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광주 이변을 많이 보실 것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주라는 팀에 대한 기대치가 20인데 50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잘한다고 느껴지는 느낌이고 전북은 기대치가 90에서 100인데 60, 70밖에 못하니까 더럽게 못하는 걸로 보여준다는 느낌이에요. 또한 배당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받은 국내 배당이 5.0 배당인데 5.0 배당을 받고 국내 배당에서 승리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전 경기에 광주가 굉장히 잘해서 이변을 만들어낼 법도 한 느낌이 들 때 귀신같이 전북이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광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포항 대 울산. 자, 포항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기본적으로 용병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주와의 경기에서 흐름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안 되겠다. 크베시치, 타시, 니네 좀 뛰어갔다라는 느낌으로 몸 상태를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뭐 교체로라도 울산과의 경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 용병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K리그에서 경기력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봐야 알 것 같고 기본적인 현재 상황의 전력만 본다면 당연히 울산이 압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이 뭐 어린 선수긴 하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강윤구 선수 굉장히 주목을 받는 선수인데 강윤구 선수도 중원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김인성, 이동준 공격 양날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만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게 조금은 포항을 상대로 4연승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맞대결 전적을 보면 포항 홈에서 3승 2패로 포항이 우세한 기록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또한 울산이 받은 국내 배당 1.83 배당, 제 기준에서는 더럽게 안 들어오는 국내 배당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배당 기록을 찾아봤더니 울산이 국내 배당 1.83을 받았을 때 1무 2패로 승리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포항이 아직은 용병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이나 적응이 덜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세가 좋은 울산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이런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무로 가겠지만 이변으로 가져가기에 동해안 더비 굉장히 매력적인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의 승리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인천 대 서울. 인천은 이번 시즌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포항과 울산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끈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석트리오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고 공격 라인의 네게바, 아길라르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사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 미정이라는 점은 아쉽네요. 제가 예전에 무고사 선수 진짜 골 더럽게 못 넣는다고 한참 뭐라고 했었는데 개똥도 약 있으려면 없다고 지금 딱 인천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고사 선수가 개똥이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팀 서울은 좀 경기마다 기복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기성용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팀의 승패가 갈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성용 선수한테 전화를 해서 뭐 저 요새 기성용 선수 심리적으로 힘든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인천하고 경기할 때 컨디션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배당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인천이 국내 배당 2.75 배당을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력적으로도 중원에서 지금 문지한 선수와 김도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김도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중원에서의 무게감이 문지한 선수에게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의 중원,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기성용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너무 빡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성남의 압박 때문에 중원에서 제대로 된 패스가 나가질 못해서 서울이 고전을 했지만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후반전 정도 되면 인천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 전반전만 서울이 잘 막아낸다면 후반전에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알라베스 대 카디스. 일단 이 경기 알라베스가 현재 리그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한 팀이 5연패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상대팀이 카디스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아무리 못해도 카디스를 상대로 5연패를 기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디스의 승은 배제를 했고, 알라베스는 그래도 베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멘데즈 선수와 호셀로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앞서 나가긴 했으나 후반에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었죠. 일단 공격력은 되는데 수비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카디스는 사실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만 집중으로 좀 마크를 한다면 골을 넣을 선수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알라베스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3대1로 카디스가 승리를 할 때 골을 기록했던 초코로자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기 때문에 네그레도 선수만 잘 막으면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1로 알라베스가 패배를 할 때 알라베스의 수비수 퇴장 이후에 두 골을 더 내주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이번만큼 공격은 좀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알라베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카디스가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로 보이고, 알라베스가 특이하게 한참 과거 맞대결 전적이긴 하지만 홈에서 카디스를 잡은 기록이 없어서 무승부를 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알라베스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엘체. 이 경기는 뭐 다들 레알 마드리드 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아탈란타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으니까 이변이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은 로테를 돌려도 강력하다고 보이고 이미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엘체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 대 얻어 터진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강팀은 한번 얻어 터지고 나면 다음에 만날 땐 다시는 못 기어 올라오게 후드려 패주는 게 강팀과 약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리그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엘체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거둔다면 축구 때려쳐야죠. 레알 마드리드 마크 떼고 조기축구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바야돌리. 일단 이 경기는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오사수나가 홈에서만큼은 바야돌리드에게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골대법으로도 승무패 계산을 해봤을 때 승과 무 확률이 동일하게 39%로 나오면서 승 혹은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양팀 사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오사수나의 승과 무에 86% 정도가 몰려있기 때문에 축구토토 승무패 항상 결과를 볼 때 느끼는 거지만 생각지 못한 경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 경기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건 따라가셔도 되고 안 따라가셔도 되는데 무승부 없이 한번 승패로 갈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 뭐 데이터상으로는 오사수나 승무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팀들끼리의 대결인데 너무 한쪽으로 몰렸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느낌적으로 오사수나의 승과 패 투픽으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헤타페 대 AT 마드리드. 일단 이 경기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부터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타페 리그 15위 하위권인 팀을 상대로 리그 1위인 AT 마드리드의 배당을 1.8배당을 줬다는 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T 마드리드 승으로 가기에 굉장히 꺼림칙한 경기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트리피어 선수가 뭐 징계에서 돌아오기도 했고 출전을 못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에 1.8 정배당, 토사장의 낚시질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가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리는 상황일 텐데 이미 1차전에서 1점 차 패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업 멤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설마 헤타페한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사실이에요. 또한 헤타페의 공격수 제이미 마타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해도 헤타페의 무승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헤타페의 무패로 가느냐 헤타페의 단통 무로 가느냐 고민에 빠졌었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승부수를 띄워볼 생각입니다.
헤타페가 뭐 깡패 새끼들 마냥 2단 옆차기에 주먹질에 막 경기를 거칠게 하기 때문에 AT 마드리드 선수들이 좀 몸을 사릴 것으로 생각되고 AT 마드리드의 너무 높은 정배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 7연승을 AT 마드리드가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한번 무승부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헤타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수원FC 대 성남. 이 경기 정말 일단 이거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수원FC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 그나마 성남에 비하면 공격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수원 삼성보다 많은 슈팅 숫자를 기록할 만큼 뭐 많이 쏟아보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성남보다 한승규, 무릴로, 김승준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성남은 이건 뭐 무슨 전봇대 하나 세워놨는데 전봇대 이름 뭐죠? 그렇죠. 뮬리치죠. 키가 2m 3cm인데 헤딩을 더럽게 못하고 갑자기 옛날에 생각났는데 저희 축구할 때 공 찰 때 꼭 공 차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애들 보고 야, 이씨, 너 발이 세모냐? 라고 했었는데 뮬리치가 딱 세모 맞박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헤딩하라고 내려왔더니 프리킥 찬스만 나왔다 하면 지가 찰라고 하는데 잘 차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차는지도 모르겠고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뮬리치가 골을 넣었다길래 깜짝 놀라서 찾아봤더니 역시 페널티킥이더라고요. 필드골 기대가 안 되는 성남이에요. 또한 성남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마상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발 부상을 당해서 다시 뛰려고 하다가 못 뛰고 교체 아웃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성남이 수비적인 측면으로도 손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수원FC가 1승을 거두기에 딱 좋은 팀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수원 삼성 대 강원 FC.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원 삼성은 애무 축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의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중원에서만 계속 볼이 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승범, 한석종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서 볼 돌리고 압박하고 계속 애무만 하다가 끝을 못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야, 수원 삼성 지난 시즌보다 잘하는데? 라고 생각은 드는데 시원하게 이 팀 잘한다라고는 소리가 안 나와요. 자, 하지만 상대팀 강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너무나도 안 풀리고 있죠. 일단 공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고무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떨어지는 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첫 경기에서 임채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지금까지 좀 개털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경기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한 골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원의 홈에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이변도 포함을 해서 수원 삼성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셀타비고 대 빌바오. 일단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이번 시즌 홈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도 있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승과 무 투픽이면 좀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저는 앞에서 폴더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셀타비고의 승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셀타비고가 주전 골키퍼인 루벤 블랑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충분히 백업 골키퍼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스파스, 놀리토, 산팀이나 멘데즈 같은 공격 자원들이 결정력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주전 수비수인 이니고 마틴즈가 빠진 원정 빌바오를 상대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주중에 빌바오는 AT 마드리드 원정을 다녀온 뒤 또 원정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단통 승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그라나다 대 소시에다.
이 경기는 사실 그라나다가 유로파 경기만 치르지 않았더라면 좀 이변으로 가져갈 수도 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나다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좋은 기록을 보여줬었기 때문인데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 경기를 치르면서 좀 경기에 승리를 하긴 했으나 체력적으로 확실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로테이션을 돌릴 만한 선수 자원도 지금 별로 없다고 보여지죠.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은 그라나다고 반대로 소시에다 또한 나초 몬레알 선수나 뭐 엘루스턴 같은 선수 수비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뭐 나머지 주전 공격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라나다를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그라나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에이바르 대 비아레알. 자, 일단 홈에서 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바르입니다. 이거 뭐 에이바르만 만났다 하면 상대 팀들이 에이, 발러 하는 정도의 발라버리는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4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골대법으로 에이바르의 무합패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에이바르의 무합패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역시 앞에서 투포를 모두 썼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본다면 그래도 비아레알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바르가 주전 수비수 페드로 비가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하다고 보여요. 주전 선수들의 눈에 띄는 결장이 없는 비아레알이 충분히 에이바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격의 핵인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6경기째 거의 풀타임을 뛰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좀 괜찮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레알이 경기력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데 현재 리그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로 연패를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에이바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세비야 대 베티스. 일단 세비야가 도르트문트 원정 챔피언스리그 다녀왔죠.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탈락을 했는데 로테이션을 그래도 좀 잘 활용을 하는 세비야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보이고 베티스도 물론 홈 경기이긴 했지만 주중에 알라베스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뭐 비등비등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세비야가 엘체한테 2대1로 패배를 했었던 건 좀 충격적이었고 챔스를 병행하면서 뭔가 좀 리그에서 좀 삐그덕삐그덕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에서 세비야가 아무리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베티스를 상대로 뭐 가볍게 승리를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베티스의 중원에 카날레스, 페키르 뭐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글레아시스 선수도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안 좋긴 하지만 세비야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베티스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티스의 연승이 현재 4연승으로 리그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인 점으로 볼 때 세비야를 상대로 5연승까지는 좀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비야 또한 상승세의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괜찮다,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 싶은 픽은 가져가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 만드는 게 승무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고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골 때리는 가족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